오늘 보려고 하는 책은 배틀그라운드라는 책이고요. 이걸 보니까 누가 게임 공략본이냐, 공략본이 왜 이렇게 두껍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지는 않고 저자 이름은 맥메스터라는 사람인데요. 군부 출신이고 좀 이름을 끌었던 거는 베트남 전쟁, 미국으로서는 이제 실패한 전쟁인 베트남 전쟁이 왜 실패를 했는가? 미군과 의회, 정부, 뭐 정치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탄생했는가? 이런 것들을 주제로 논문을 써서 그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맥메스터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지게 된 거는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직전에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국가안보 보좌관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가장 곁에서 이제 대외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조언하고 총괄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북 정책 혹은 그 외 여러 정책들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다. 라는 인물입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지역적으로 나눠서 어떤 지역에서 어떠한 임무를 맡아서 했고, 그런 부분들, 이 문제를, 각 지역을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했을까? 자신의 생각,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남아시아, 중동, 이란, 북한, 우리로서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이 책이 발간되고 나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위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과연 미국으로서는 러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물론 그동안에는 그 중요성이 조금 경시되어 온 측면이 있다면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이 쏠린 상황에 맥메스터가 자신의 책을 통해서 러시아 위협, 러시아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예견을 하고 그 위험성을 포착해서 드러냈다라는 데서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을 보면 이제 서문인데요. 저는 이제 이 서문의 부분들이 맥메스터라는 사람의 어떤 품격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기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정권 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뭐 정말 트럼프의 사돈의 팔촌까지 뭐 좀 과장이지만 트럼프가 임명해서 곁에 뒀던 사람들부터 측근부터 정적들까지 그런 사람들까지 트럼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얘기들, 뒷얘기들을 늘어놓는데 어, 신경을 썼다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책을 내면 더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맥메스터는 시작부터 나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경솔한 언행에 대해서 쓴 책이라기보다는 전직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미국의 정치 외교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그것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좀 충실하게 담았다라는 이 의미이고 그런 점들이 이 맥메스터라는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 어떤 경과 과정에 대해서 제가 뭐 잘 아는 바는 아니지만 뭐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어, 이 책의 앞부분은 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이제 맥메스터가 갖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 질서를 지키고 이끌었던 선도했던 국가로서 미국이 문제가 있는 여러 지역들에 개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경파인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압박 등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관점을 맥메스터는 갖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대외 정책에 있어서 개입할 것이냐, 물러날 것이냐를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이카루스의 전설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은 이때부터 오히려 지나치게 낮게 날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감을 잃고 자신들의 미국의 개입이 여러 지역들의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관점들이 어떤 약해진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며 오히려 미국이 강하게 개입을 해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리더로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맥메스터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맥메스터 시기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미국의 외교가 어느 과제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티가 러시아고 두 번째 파티가 중국인데, 뭐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자국의 국민들조차 존중하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이웃 국가들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이제 안드레이 사하로프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 안드레이 사하로프라는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고, 러시아 핵물리학자로서 원자폭탄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기여한 이후에 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핵무기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잔혹한 무기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이제 평화주의자, 평화운동, 반핵운동을 몰두하게 되고 반체제 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러시아, 소련 당국으로부터 억압을 받았던 인물들이에요. 핵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그 핵의 위력이라던가 문제성을 뒤늦게 깨닫고 그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게 되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정부가, 그러니까 푸틴의 러시아가, 이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미국의 정치라던가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뭐 에너지를 통해서라던가 해킹을 통해서라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의 어떤 체제를 떻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가,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중국의 어떤 약점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문제점이라고나 할까요? 뭐 중국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는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오랜 역사를 지닌 이슬람교의 매당들을 철거했으며 위구르 문화를 오염시키기 위해 한족 주민들을 신장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뭐 신장의 강제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은 깃발을 올리는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들은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당과 시진핑을 축혀 올리며 중국어와 중국 역사, 법을 공부하며 시간을 보낸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억압적인 전술을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지만 증거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러시아와 중국 체제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메스터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체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구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얘기하는 민주주의, 어떤 법과 질서를 통해 유지되는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어떤 군사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럼 반면에 경제라던가 이런 제대로 된 뭐 경쟁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마찰, 충돌, 압박 차원을 넘어서 어떤 역량 대결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북한 관련해서는 맥메스터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가안보실 실장을 맡았고 지금은 이제 외교장관을 마지막에는 맡았는데요. 이 정의용 실장과 만나서 이제 나눴던 얘기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맥메스터는 두 가지 전제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과 합의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의 개방이 정권의 본질을 바꿀 것이라는 핵벽 정책의 개념, 이것을 이제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이 지속 불가능하고 붕괴 직전에 있거나 적으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출현하기 전에 붕괴될 것이다. 이런 식의 가정들, 이것도 또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메스터가 어떤 긍정적인, 그러니까 밝은 부분만 봤다거나 혹은 그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서방 중심적인 기대감, 요것만을 갖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서 북한에 접근했다고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맥메스터가 북한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졌다는 부분에서 이제 향후 미래에 대한 예측 측면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ICBM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에 이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뭐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다든지 뭐 한국을 더욱더 압박하고 사이버 공격을 뭐 강화한다든지 그런 등등을 통해서 보상과 양보를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우려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한 얘기와도 이어지는데요. 맥메스터가 그 책의 뒷부분에서는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의 주장에 비판적인 접근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어샤이머 교수는 원래 유명하긴 했지만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서 이게 러시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미국과 나토, 그러니까 동준을 꾀한 미국과 나토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푸틴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제 해석과 분석을 내놓아서 이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미어샤이머 교수가 갖고 있는 미국의 대외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관론이 문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문제에 개입을 해서 그것을 다 해결해낼 수 있다,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착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따져서 함부로 개입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미국 내 안에 있는 내치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갔던 강경한 개입주의자로서 맥메스터는 이제 그런 미어샤이머의 주장이 일종의 현실주의적인 주장으로 비춰지기는 하지만 그리고 비춰지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떤 제가 읽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어떤 핵심적인 이익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방법이다. 미국이 미국적인 가치, 미국적인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어떤 국제사회의 문제들,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맥메스터가 주장하는 글은 지금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가 추진하는 방향과는 조금 거리는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이크 설리번 같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가 미어샤이머와 굉장히 가까운 철학을 갖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조금 무리한 모양새로도 물러났다는 사실에서 보여지듯이 지금 미국은 내부 중산층을 키우는데 더욱더 주력을 하고 있지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개입해서 내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라는 태도를 좀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와는 조금 다른 목소리일 수는 있지만 지금 미국 내에 어떤 보수주의자, 강경 보수주의자, 개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다. 미국 내에 그런 강경한 목소리로서 그런 세력들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 어떤 교과서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쓸모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